태일에서 왜 삼라만상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건 바로 이상적 창조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창조. 여기에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삼계본주 옥상 원성님은 바로 태일의 눈으로 우리 우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절대에서 한 줄기 생각을 일으켜 상대를 만들고 그것을 보듬고 다듬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라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어 창조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우주가 옥상원성 한 번만의 우주라고 들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분이 이루려는 창조의 대상인 것입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거. 허흠. 도학의 끝까지 가보셨다는 분이 어찌 제 말뜻을 그리 곡해하십니까? 모든 존재가 태일이고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창조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다만 공동의 창조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풍선의 꼭지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풍선의 표면에 멋들어진 창조물이 빽빽하게 풍선의 표면에 멋들어진 창조물이 빽빽하게 들어차게 되면 그때 가서 꼭지를 풀면 됩니다.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참으로 고집불통이십니다. 그려. 공치로 세상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전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 무거운 도치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낑낑대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란 것 자체가 자기를 빼고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자기, 그것이 가미되어야 창조가 만개하게 됩니다. 도치란 창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으로 우주 제일의 고집불통이십니다. 도덕 천존한 장자대선의 모진질타를 이리저리 받아내며 선전했지만 예전에 벌어진 도공대전 때만큼은 수월하지 않았다. 비장천궁에 쏠린 관심들이 너무 컸는지 이번엔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자대선의 지론이 맞는다며 동조했고 도덕 천존은 결국 이것이 자신의 한계인가 싶었다. 어떤 토론에 있어서도 자신이 나서면 물줄기를 의도한 방향으로 잡아챘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일부나마 도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젠 역사의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대청의 무의대 광장은 익히 알듯이 우주 전역에 걸쳐 여론을 주도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발생한 도치에 대한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덩달아 공치가 그 대안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바람을 잡고 구름을 취하려는 것 같았던 공치였지만 도치의 모순이 분명해지면서 그것이 역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렇게 되자 부활한 태소천군의 존재가 하루가 멀게 급부상했고 어느 때부터는 힘을 보태겠다며 제발로 찾아오는 전신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야흐로 옥주성이 베일을 벗고 우주 전역에 알려지게 됐으니 옥경을 중심으로 한 지배 구도에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불어 젖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급격히 위급한 지경으로 선회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발생했다. 그것은 우주 도처의 산재에 있던 무도가들이 속속들이 옥추성에 합류하면서이다. 이것은 여론싸움에서 무력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의미이고 그렇기에 옥경 역시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태소천군이 누구인가? 우주 초창기에 3개의 패권을 두고 옥상 원성과 자웅을 겨뤘던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던가. 그런 그가 다시 출세해 공치를 들고 나온 것도 모자라 비장천궁의 비의까지 파헤쳤으니 이번에 그가 몰고 올 변화는 잠시 잠깐 불다 그치는 바람이 아닐 것이다. 분명 거래할 것이다. 꽤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태열원군이 바야흐로 옥경으로 넘어가 옥상원성을 배열하였다. 그만큼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해야 한다. 게다가 산속 곳곳에 흩어져 신선노름이라 하던 신장들이 하나둘씩 일손을 놓고 천궁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면 근래에 불어오는 시운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에 도래하는 위기는 도치와 공치로 크게 양분되는 것으로 보아 그 유례가 없는 거대 규모의 천상대전이 되지 않을까. 우주가 존재하게 된 창조의 의미를 찾게 되면 그때 가서 비장천궁을 개방하려 했거늘 거의 3000여 년 만에 선정에서 깨어난 옥상원성의 가벼운 탄식이었다. 스승님, 비장천궁을 열 때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떡하든 제가 막아볼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태열원군이 이렇게 말하는 때에 누군가가 법당 안으로 들어와 부복하였다. 그가 머리를 치켜들자 태열원군이 반가운 기색으로 응시했다. 이게 누구신가? 대세지입니다. 두 분 지존님을 배웁나이다. 대세지 보살, 그대가 와주었구려. 허허. 태열원군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사실 대세지 하면 먼 옛적에 자신에게 서신을 보내 불도의 호법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비력했던 전력이 있지 않던가. 우여곡절 끝에 도삼의 제자로 보내 훈련시켰던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지금은 도치를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이옵니다. 그런데 도삼 사부님은요? 도삼은 부지런히 제자들을 모으는 중이라네. 자네는 나와 더불어 세세한 것들을 의논해야 하니 자리를 좀 옮기세나. 태열원군은 옥상원성 앞에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내기가 송구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는 대세지와 함께 인사를 올리고는 물러나와 후원에 마련된 정자에 마주 앉았다. 주변에 대세지가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호법들이 여럿 보였다. 그 가운데 이글거리는 눈빛을 띠고 있는 한 호법이 동공에 와 박혔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는 화엄성중이었다. 대세지 보살, 저쪽은 화엄성중이 아닌가? 미타철에서 그를 순순히 보내준 것인가? 태열원군은 의아했다. 미타천에서는 분명 분별적 대립을 지극히 꺼리고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도치와 공치의 대립 구도에 그들이 끼어들 리가 만무했다. 더군다나 전쟁판이라고 하면 더욱 그럴 것인데 어찌 화엄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지 의문이었다. 태열원군님, 미타천은 아시다시피 이번 공치와 도치의 대립을 꿈속에 이는 찰나의 바람으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을 편을 드는 것도 그렇지만 무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번 사안이 중대한지라 화엄성중이 어쩔 수 없이 호법부 수장직을 내려놓고 그를 따르는 수십 명의 호법들과 함께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허허, 역시 미타천은 다르구먼. 볼도라면 당연히 그리 나와야겠지. 아무튼 화엄성중까지 이리 힘을 보태니 든든하기 짝이 없네 그려. 허허. 태열원군과 대세지가 군세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천군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특히 태열신장 도삼이 팔문신장을 대거 이끌고 도착할 때가 장관이었다. 우주 최강의 신장 200여 명이 때를 지어 몰려오니 하늘이 온통 태양을 잘게 부순 것처럼 희왕하기만 했다. 게다가 며칠 간격으로 3355 나타나는 삼주호법들은 이번의 사태가 우주 운명의 사활이 달린 기로라는 점을 더욱 똑똑히 상기시켜 주었다.
한편 옥경에 집결하는 병력 못지않게 옥추성에도 수많은 고수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육방가가 그곳에 나타날 줄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화무가 300여 명에 이르는 육방 천존들을 이끌고 나타나자 이를 지켜보던 전신들이 환호성을 쳤고 사기가 하늘까지 치고 올라갔다. 무도가 중에선 서열 1, 2위를 다투는 그들이 아니던가. 이후에도 군소 무도가가 줄지어 합류하고 그들 중에 끼어있는 고수들을 추려내니 이 또한 수백 명은 좋게 되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군세가 증가하자 이를 지켜보던 하백은 벅차오르는 가슴에 거의 넋이 나갈 지경이 되었다. 한때 공치가 세상에 먹히지 않자 줄을 잘못 섰다며 꽤나 후회도 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자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기백이 넘쳐나고 의기가 충천해졌다. 사실 지금의 하백은 비장천궁의 비위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의 그가 아니었다. 어디를 가든 원로 대신으로서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였고 더군다나 점점 자신이 태소 천군의 부활을 도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의 어깨는 더욱 젖혀질 수 있었다. 이런 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자도 있었으니 그는 루시비였다. 우주의 대권을 놓고 한판 실험을 벌이려는 마당에 이상하게도 도설천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장씨는 지금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 봤던 불덩이, 이름이 강일순이라 했던가? 그자가 지금쯤이면 30을 넘겼을 텐데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것인지. 루십은 대에서 고래를 잡으려는 때에 자꾸만 우물 속에 두고 온 피라미를 떠올리는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 자꾸만 짚혀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가 도설천에 공들인 것도 있고 온갖 애환이 쌓인 것도 있고 해서 잡념이 끊이질 않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두파가 흐뭇한 표정으로 루십을 찾았다. 이보게 루십, 자네 나와 어디 좀 다녀왔으면 하네. 어디를요? 시라천의 여와 무군을 좀 만나려 하네. 그때 얘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당시만 해도 천군님을 다시 모시는 문제로 옥신각신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공치와 도치로 우주사의 흐름이 양분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종속이 아닌 연합의 형태로서 그가 우리 일에 합류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네. 허허. 그렇긴 하겠습니다. 태소 천군님을 다시 받들어 모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치에 힘을 좀 보태라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까지 가는 것은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 그간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루십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두파는 대충 짐작이 갔다. 루십의 성정을 봤을 때 아마 교도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것이 분명했다. 세월이 꽤 흘러야 풀어질 일이었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다녀와야겠네. 혼자요? 지금 같은 난세에 혼자라니요. 옥추 신장 몇몇을 대동하시지요. 그리고 저 역시 도솔천에 잠시 다녀와야 하니 중간 지점까지는 동행하겠습니다. 도솔천? 허허허. 두파는 껄껄 웃었지만 루십이 왜 그곳에 가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히는 말은 없었다. 얼마 뒤 두파와 루십 그리고 8세를 위시한 옥추 신장 몇몇이 옥추성을 빠져나와 초공을 향해 날아갔다. 그곳에 도착해서 막 들어가려는 찰나 수십 명의 전신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루십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여러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루십 천장이 아니시오. 먼저 말을 붙인 이는 다름 아닌 제우스였다. 이곳은 어인 일이십니까? 루시버의 입장에선 제우스가 옥추성을 찾아온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의 자유분방한 성정으로 미루어 더욱 그랬다. 의인 일이라니요. 저 또한 미력하나마 태소 천군께 힘을 보태려 불원 천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하. 제우스님이 힘을 보태요. 루십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옆에서 두파와 옥주 신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물었다. 이래 봬도 저에겐 아레스가 이끄는 신장들이 꽤 있습니다. 하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저희 쪽 편을 들게 됐느냐는 겁니다. 루십은 길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재촉하듯 요점만 간단히 물었다. 당연히 저희야 태소천군님의 공치 쪽이지요. 아시다시피 우주 곳곳을 여행 다니는 재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비장천궁이 열려 다른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보다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야말로 따질 필요도 없이 공치 쪽이지요. 허허허. 루십이 듣고 보니 과연 그러했다. 이번 천상대전에서 공치 쪽이 이기게 되면 제우스 일가만큼 혜택을 보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을 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저희는 갈 길이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루십이 가볍게 목례를 하자 제우스는 양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옥주 신장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두 팔을 슬쩍 곁눈질로 봤다. 루십이 그를 심히 공대하는 것으로 보아 꽤나 높은 지위에 있는 양반 같았다. 두파 어르신 가시지요. 루십의 입에서 나온 두파라는 단어가 제우스의 심장을 요동케 했다. 태소천군이 부활하니 전설과 함께 사라졌던 희대의 영웅들이 덩달아 나타나는가 싶었다. 루십과 두파는 며칠 동안 행군한 끝에 도솔천과 시라천이 갈리는 지점에 도달했다. 어르신, 그럼 살펴가십시오. 조만간 또 보세나. 루십은 묵례를 하고 도솔천을 향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며칠을 더 이동한 끝에 도솔천 전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루십은 그곳에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인간계로 내려갔다. 그 중에서도 동방 중원의 한 변방에 붙어있는 조선 땅으로 향했다. 그곳 전라도 지역에 도착하자 인간계를 내려다보며 빠른 속도로 곳곳을 살폈다. 천신의 정교한 눈동자로 몇십만 명 정도 훑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10여 분 뒤쯤 온갖 잡념의 근원지인 강일순이란 자가 시선에 잡혔다. 31살이 된 그는 호를 정산이라 했는데 천지 공사를 한다면서 산천을 매주 밟듯 돌아다니고 있었다.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모종의 프로그램을 짜는 듯한데 그자의 주변을 뭔지 모를 기장이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바람에 자세한 내막을 읽을 수 없었다. 도솔천 울로에 뭔가 중대한 변화를 조장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저자의 정체는 뭔가 적어도 보살급 이상의 지존이 태인 것 같은데 혹시 미륵보살의 화연? 루십은 개벽장 원대광부를 떠올리며 그가 행여 이곳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다. 동방의 미륵불 사상을 팽배하게 깔아놓은 것으로 보면 그가 이점에 출세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최재우란 자가 동학을 일으켜 인내천 사상의 토대를 닦아놓지 않았던가. 참으로 그 속을 모를 일이로다. 루십이 며칠을 더 살펴보다가 결국 미래의 숙제로 돌리고 발길을 돌렸다. 그가 인간계를 빠져나오려는 때에 또 하나의 강렬한 성광이 시선을 잡았다. 그것은 10살 정도로 보이는 어느 어린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기였다. 강정산만큼은 아니지만 이 아이 역시 상당한 수준의 영역을 지니고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한 지역에 2명의 존자라. 루십은 의욕의 눈길로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산처럼 어떤 막으로 베일을 만들지 않아서 그의 영혼을 대강이나마 훑어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떤 정보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원불 사상이 뭉쳐진 기억 쪼가리였다. 지난번에 봤던 원불가의 도운이구나. 개벽가의 가주가 개벽장을 따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로세. 허허. 루시비 아이의 이름을 살피니 박중빈이었다. 개벽 경쟁이라도 벌리려는 것일까? 루시브는 의욕이 얼마나 컸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앞으로 이들이 무슨 일을 벌려나갈지 궁금했다. 특히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끔 천지공사란 것을 심어 놓을 텐데 그것의 전개 방향과 결실에 대한 의문이 사뭇 컸다. 이러다가 그 끝에 이르러 교도와 최후의 사상전을 한판 치르게 되진 않을지. 루시브는 약간의 기대를 품어보고는 하늘을 올랐다. 이번에 도솔천을 떠나가면 한동안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이다. 온갖 애환이 번뇌망상과 뒤섞여 올라오며 자신의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는 곧이어 발생할 우주사의 대클라이막스에 전념해야 하리라. 한편 실화천으로 넘어간 두 파는 어렵지 않게 여와 무군과 마주할 수 있었다. 두 파는 단독으로 그와 차를 마시며 그간 없었던 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이보시오 두 파, 천군님께서 우리 우주사에 우뚝 서게 됐구려. 참으로 축하할 일이외다. 고맙소이다. 처음엔 전신들이 천군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공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었소. 참으로 난감했었지요. 그런데 천군께서는 어떻게 비장천궁에 얽힌 비의를 아셨는지. 두 파는 쇠미한 눈을 살며시 뜨고 웬일을 회상하듯 느릿느릿 말을 꺼냈다. 늑수그레하게 변모한 그를 바라보는 여와 무구는 안쓰러움이 눈앞을 가렸다. 수십억 년 동안 애정이 교차하던 사이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인연줄로 맺어진 운명적 동지였다. 그런 그가 이리도 노쇠해 있다는 사실이 여와 무군의 가슴 한편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이런 자신의 심중이 노출돼서라 여와 무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비장천궁이 온 우주의 정보를 모아놓은 일종의 도서관 정도로만 알았지 그곳에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초공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소. 사실 우리 우주만 해도 광활하기 그지없고 해야 할 일도 한량없지 않소이까. 그러게 말이오. 이곳 우주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마당에 다른 우주를 생각한다는 것은 몽상조차 못할 일이었지요. 허허. 그런데 두파, 그 비장천궁은 어떻게 해서 옥상원성이 발견하게 된 것이오? 우연히 그리 됐다고 하기에는 확률상 희박할 테니 말이외다. 허허허, 아직도 모르고 있었소이까? 옥상원성 본주가 옥중삼 행성의 인간계에서 처음으로 잉태됐던 자리가 어딘지는 알고 있지요? 그야 황옥광산이 아니오.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5차원의 혈이 뚫려 있었소. 옥상 원성과 태생적으로 얽히게 된 것이지요. 이후 12억 년쯤 뒤에 부풀어 오른 태양에 의해 옥중 3행성이 붕괴되고 나서 그 자리에 도서관으로 은폐한 비장천궁이 들어선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소이다. 허허. 여와 무구는 자신에게 이 같은 비기를 그리낌없이 털어놓는 두 팔을 보면서 고마움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같다. 이런 기색이 얼굴에 묻어나자 두 파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을 꺼냈다. 이보시오 여와, 얼마 전 그대와 얼굴을 붉혔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소이까. 이제 와서 태소천군님을 다시 모시라는 말이 아니오. 그런 얘기였다면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외다. 두 파는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는지 이곳에 온 목적을 꺼내들었다. 여와 무구는 두 파가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차를 한잔 음미하며 귀를 기울였다. 지금 태소천군님을 중심으로 연합전선이 구축되고 있어.
그도 알다시피 예전처럼 공치와 도치로 온 우주가 양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연합 전선에도 그대 역시 마음 편하게 가담할 수 있지 않겠소? 교도의 정사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치 쪽에 힘을 보태면 되니 말이오. 두파는 이 말을 꺼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벗 여와 무군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여와 무군은 웬일인지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덤더리는 품새가 아무래도 태소천군을 뵐 면목이 없어서인 듯했다. 이보시오 여와, 뭔 생각이 그리도 많으시오. 천군님 또한 예전처럼 수하로 삼고 안 삼고 하는 일엔 통 관심이 없으시오. 오로지 비장천궁을 통해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일 외엔 그러니 가서 뵙고 인사나 나누지요. 우리가 저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자 했던 공치, 그것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지 않소이까. 두파가 말을 끝내자 손을 내밀었다. 이점 말을 서면 이제 여와 무군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곤 힘겹게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파,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소. 지금의 나는 천군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오? 설마 지난번 천군님이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 때문이오? 그런 소소한 일을 염두에 둘 천군님이 아니라는 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소이까? 두파는 여와 무군이 태소천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매우 컸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여와 무군은 그 외에도 어떤 이유가 더 있는지 깊은 근심을 낯빛에 묻히며 말을 이었다. 내 사정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소이다. 사정이라면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나는 이미 도치 쪽에 편성했소. 멋이라 도치? 두파는 심장이 멎을 법한 충격에 비명처럼 외쳤다. 자신이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소. 얼마 전 옥경에 사신을 보내 우리 시라천의 입장을 표명했소. 도치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는 서약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오. 여와, 지금 무슨 농을 거리도 치시오. 하마터면 진실로 믿을 뻔했지 뭐요. 허허허. 두파는 여와 무군의 얘기를 농으로 돌리면서도 왠지 가슴 한편이 의욕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가 세우려는 교도는 오로지 우리 우주의 이상적 창조를 위함이오.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져서는 교도 역시 퇴색되고 말 것이오. 그러니 나 역시 도치와 한몸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니겠소이까. 여와 무군이 내막을 털어놓고서야 두파의 절망은 현실이 되었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교도 입장이 10분 이해가 갔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어폐가 없지도 않았다. 그대의 교도는 현재 도솔천의 패권을 놓고 도치의 건강 세력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오. 적대 관계에 있는 도치를 돕겠다니 아무리 창조가 중요하다고 해도 앞뒤가 영 맞지 않는 것을요. 두파는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지니고 현황을 꺼내들었다. 지금 여와 무군이 한때나마 주군으로 섬겼던 태소천군을 버리고 적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니 의의가 없어서 한 말이었다. 삼위일체인 것이오. 불도와 선도와 교도는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 각기 경쟁을 하지만 결국 그 뿌리는 온전한 창조에 있을 따름이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근간이 공치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니 교도 역시 도치의 힘을 보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이까. 아,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오. 두파는 황당하면서도 허탈하여 그저 탄식만 흘러나왔다. 이쯤 되면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하지 않았소. 운명이 이런 것을. 허허허허. 그대와 나는 참으로 묘한 인연이래다. 허허.
두 판은 가슴이 뻥 뚫렸는지 허공 속에서 웃음만 흘러나왔다. 두 파, 그대와 나는 인멸한 뒤에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소. 여와무군 역시 평소에 보이던 태산 같은 무동심이 크게 흔들렸다. 운명을 함께했던 두 파 앞에서만은 그런 고고함을 잊고 옛적의 여와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무래도 그래야만 될 듯하오. 절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대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아무쪼록 천군님을 잘 보필하시오.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검을 겨눌지도 모르겠소이다. 허허. 여와무군은 가슴에 이는 착잡한 바람으로 인해 표정이 온통 엄울한 기색으로 물들었다. 만일에 그렇다면 내가 그대를 인멸시킬지도 모르니 조심하시구려. 그대가 그리 해준다면야. 허허. 두 파와 여와무군, 그들은 얘기를 나눈 끝에 서로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마주봤다. 마치 태극의 반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굴곡진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개졌다. 아, 이런 것이 존재하는 모습이런가. 마치 음양이 맞물려 굴러가듯 서로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제 그 끝에 이르러 태극의 궁극을 보려 함이니 이참에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무곡으로 흩어져 버리면 어떨까. 이번에 닥쳐올 천상대전을 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응이 되어 영원히 쉬고 싶을 뿐이다. 두 판은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 여와무군의 집무실을 나왔다. 팔세가 다른 옥주 신장들과 함께 그를 부축하며 호위했다. 어르신, 안색이 어둡습니다. 세상사가 어디 뜻대로만 되겠는가. 허허허. 두 판은 애써 가슴에 허공을 담으려 했지만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해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팔세가 그런 그를 감사 안으며 하늘 높이 솟았다. 천궁이 발 아래 깔린 무렵 어디선가 성광 하나가 번쩍하며 날아들었다. 대단한 공력을 지닌 신장으로 보였는데 그가 성문 앞에 내려앉자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시라천 천장들이 그를 애호사며 반갑게 맞이했다. 두 파가 이런 광경을 슬쩍 내려다보고는 팔세에게 이끌려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로 이때 바람에 실려 저들이 떠드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재석 삼주호법님, 어서 오십시오. 천주께서 기다리십니다. 두 파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얼마나 눈꺼풀이 무거웠는지 한동안 그것이 열리지 않았고 그 와중에 우주 삼라만상이 모조리 사라졌다. 착잡했던 가슴도 그대로 닫히며 정막 속으로 잠겨버리니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은 절대 고요의 세계였다. 우물한 개구리가 정녕 누구의 일이런가. 지구와 같은 땅덩어리는 무수히 많고 공간은 한도 끝도 없이 요원하도다. 허나 그 본질은 같으니 하나만 통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을 나누고 구별하는 상대심이 자취를 감추니 오로지 한 마음만 드러나리.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곧 창조주 하느님이도다. 용화로서 등선하고 박달로서 입성하고 법화로서 성불하리니 영원토록 존재하며 열반에 머무르리라.